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전원 코드가 뽑힌 로봇처럼 소파에 쓰러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씻어야 하는데, 밥을 먹어야 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납덩이처럼 굳어버려 꼼짝할 수 없는 그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게으름이나 의지 박약이라고 자책하며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아주 강력한 생존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격이라고 퉁쳐서 부르는 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신경계의 방어 기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행동 패턴 중 4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 평시가 아닌 전시 상황으로 세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고기능 불안 또는 생존 모드의 전형적인 특징들이며 99%의 사람들은 이를 그저 예민한 성격 탓으로 돌리고 맙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행동 뒤에 숨겨진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하나씩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이 진실을 아는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역설적이게도 위기 상황에서의 비정상적인 침착함입니다. 남들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응급 상황이나 돌발 악재가 터졌을 때 오히려 당신의 심박수는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주변에서는 당신을 강심장이나 해결사라고 치켜세우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는 슬픈 적응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성장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혼란이나 정서적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당신의 뇌는 평온함보다 혼돈을 더 익숙한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베셀 반데어 콜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은 뇌는 일상적인 자극에는 과민 반응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을 차단하는 해리 반응을 보입니다. 즉, 당신이 침착한 이유는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정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셧다운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화로운 일상이나 사소한 실수에는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당신의 뇌가 평화를 지루함이 아닌 폭풍전야로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 반사적인 사과와 지나친 눈치 보기입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길을 지나갈 때, 심지어 내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때조차 혹시라도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쟁, 도피, 얼어붙기에 이은 4번째 생존 본능, 바로 비위 맞추기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미리 감지하고 맞춰줌으로써 잠재적인 공격이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도의 방어 전략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나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공식이 각인되어 있을 때 뇌는 자신의 존재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는 것보다 거절을 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표정부터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내가 통제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강박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공감할 휴식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으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자신을 쓸모없다고 느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놀랍게도 뇌과학 연구들은 이를 이완유도 불안이라고 정의합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까봐 뇌가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바쁨은 성실함의 증표가 아니라 내면의 소음을 덮기 위한 백색 소음일지도 모릅니다. 멈추는 순간 밀려올 공허함과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의미 없는 일들로 시간을 채우며 뇌를 혹사시킵니다. 진정한 휴식은 안전함을 느낄 때만 가능한데 생존 모드가 켜진 뇌에게 안전은 사치스럽고 위험한 상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로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주면 기쁨보다는 어떻게 보답해야 하지? 라는 부담감이 먼저 앞섭니다. 이는 과거의 조건부 사랑이나 도움을 받은 뒤 대가를 요구받았던 경험이 만든 신경학적 패턴입니다. 당신의 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관계장부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것은 곧 약점을 잡히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당신을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의존했다가 거절당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는 깊은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타인의 선의를 믿지 못하는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를 밀어내거나 시험하려는 행동입니다. 연인이나 친구가 당신에게 다가오면
무의식적으로 그 관계를 망칠 만한 행동을 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버림받기 전에 먼저 버리기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언젠가 끝날 관계라면 내가 상처받기 전에 내 손으로 끝내는 것이 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6번째,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내 삶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 있고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뇌가 고통을 처리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인 해리 현상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나 감정적 과부하가 걸렸을 때 뇌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인지회로와 감정회로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멍을 때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며칠 동안의 기억이 흐릿하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 현실을 감당하기 버거워 비상 탈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만큼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내면의 압박이 심각하다는 뇌의 구조 신호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정신은 안전한 곳으로 도피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만성적인 생존 모드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고 대비하는 습관입니다. 여행을 갈 때 필요 없는 짐까지 바리바리 싸거나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공포를 느끼고 항상 플랜 B, 플랜 C를 세워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철저한 준비성이라고 칭찬하지만 사실 이것은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당신의 뇌는 언제든 세상이 무너질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오직 완벽한 통제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특징들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성격이 이상한 것도 예민한 것도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치열하게 생존해왔을 뿐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던 뇌의 눈물겨운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그 위협이 사라진 지금도 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 옛날의 방어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한다는 신경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뇌에게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사과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3초만 멈춰보세요. 쉬는 것이 불안할 때 이건 생산적인 충전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호의를 받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안전의 경험들이 쌓일 때 당신의 편도체는 비로소 경보를 끄고 휴식을 허락할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사실 남들보다 뛰어난 감지 능력이었고 당신의 치밀함은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능력들을 나를 방어하는 데가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사용할 차례입니다. 생존 모드의 스위치를 끄는 순간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당신의 모습, 평온하고 단단한 자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지친 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